안녕하세요. 채널 반주원입니다. 2023년 여름 더운 날씨만큼이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 묻지마 흉기 난동인데요. 실제 사건과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섞이면서 피로감을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천하제일 시사대회를 통해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건 또는 그와 관련된 가짜뉴스, 또한 이것과 연결된 법적 제재, 해결 방법까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곳 유쾌한 국사에서는 역사에도 그런 가짜뉴스가 존재했는지, 또 유명한 사건이나 인물과 연관되어 있는 가짜뉴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부분은 조금은 가볍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짜뉴스는 뉴스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제 사실이 아닌 거짓된 뉴스라는 의미인데요.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조작되었거나 거짓 정보를 유포한다라는 특징이 있죠. 사실에 거짓된 내용을 교묘하게 섞어서 내용을 조작하곤 하는데요. 사실 확인이 쉽지 않은 만큼 많은 이들에게 혼란을 주기도 합니다. 가짜뉴스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생겨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허위 정보를 통해 여론을 조성하고 진실을 왜곡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유도한 역사, 이런 역사들이 만들어졌죠. 프랑스의 저명한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블레즈 파스칼은 자신의 저서인 팡세에 다음과 같은 말을 남깁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면 세계의 역사는 변했을 것이다. 클레오파트라가 절세의 미인이 아니었더라면, 그래서 그 미모가 탁월하다란 이야기가 전해지지 않았더라면 역사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지도 모른다라는 가정하에서 나온 이야기죠. 이 이야기 속에도 결국 가짜 뉴스가 담겨 있는 겁니다. 고대 로마의 정치가인 카이사르는 로마 공화정을 이끈 뛰어난 정치가이자 장군이었는데요. 민중의 큰 지지를 얻으며 각종 개혁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카이사르는 원로원 회의에 참석하려다가 암살을 당하고 마는데요. 양자였던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는 후계자 자리를 두고 경쟁하게 되죠. 로마의 시민들은 안토니우스가 카이사르의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8살밖에 되지 않는 옥타비아누스에 비해서 풍부한 경험과 지도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어린 옥타비아누스는 물리적 전투뿐 아니라 허위 정보, 즉 가짜뉴스를 활용했습니다. 안토니우스와 이집트의 여왕인 클레오파트라의 로맨스를 정치적인 스캔들로 비화시킨 것이죠.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에게 빠져 로마를 배신할 것이라며 여론을 형성해 갔습니다. 이집트를 선택한 배신자 안토니우스와 달리 자신이야말로 로마의 정통성을 수호할 인물이다라고 이야기한 셈이죠. 가짜뉴스로 지지 기반을 잃은 안토니우스는 옥타비아누스와의 악티움 해전에서 패배하게 되고 결국 이집트로 도망치게 됩니다. 옥타비아누스는 로마 최초의 황제가 될 수 있었는데 세계에서 손꼽히는 대제국을 건설한 로마 고대 역사의 시작에 이와 같은 가짜뉴스가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도 가짜뉴스는 물론 존재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여론을 몰아간 인물, 바로 서동이 그 주인공인데요. 함께 그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백제의 가난한 청년 서동은 말을 캐며 근근히 생활하고 있었다.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인 선화공주가 예쁘다는 소문을 듣고 사모하게 되었다. 신라로 넘어간 서동은 아이들에게 말을 나누어주며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게 했다.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밤마다 궁에서 나와 결국 서동과 사랑을 나눈다라는 내용의 서동요는 신라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이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윽고 궁에까지 흘러간 소식을 들은 진평왕은 화가 나서 공주를 내쫓았다고 합니다. 궁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서동은 선화공주를 만나게 됐고 결국 계획대로 결혼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고려의 승려 이련이 지은 삼국유사 기편무왕조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제의 무왕이 소년 시절에 서동이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학계에서는 서동설화를 여러모로 검토한 결과 설화의 역사적 주인공과 무왕이 반드시 같은 인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하죠. 앞으로 이어질 연구 결과가 조금은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서동요는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가짜뉴스와 비슷한 점이 매우 많기 때문에 더욱 흥미롭기도 합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유명한 인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루고 있는 소재 또한 자극적입니다. 소문을 내는 주체를 어린아이로 했다라는 점도 오늘날과 유사한데요. SNS에서 신문물을 접하고 유행을 퍼뜨리는 10대와의 연결점, 여러분도 느껴지시나요? 가짜뉴스는 말 그대로 거짓된 사실의 왜곡입니다. 일부러 뉴스를 퍼뜨려 이득을 보려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억울한 피해자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와 관련된 사건도 있습니다. 1923년 9월 1일 일본 관동 지역에 진도 7.9의 큰 지진이 발생했죠. 건물이 붕괴되고 도시의 기반 시설이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지진에서 이어진 대화재로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는데요. 도쿄, 요코하마를 비롯한 관동 지역 일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10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할 정도였으니 그 끔찍한 피해는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지시죠. 지진의 영향으로 도쿄와 연결되는 통신시설이 끊기고 제대로 된 정보 전달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기사로 생산해내기 시작했죠.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켜 피해가 커지고 있다. 조선인이 방화를 주도하고 우물에 독약을 풀고 있다. 가오쿠 신보는 칼럼을 통해 유언비어로 나도는 조선인 범죄에 대해서 그들의 평소 행동을 보면 있을 법한 일이다 라고까지 심하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짜뉴스는 재해로 불안한 일본 국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었죠. 사회 불안 속에서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이상한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조선인 폭동의 터무니없는 소문이 일본 전역으로 퍼져나가 결국 계엄령이 선포되게 됩니다. 계엄령 아래 군대와 경찰, 조선인 단속을 위해 조직된 자경단이 움직였는데요. 무고한 조선인은 물론 조선인으로 의심받았던 중국인이나 일본인까지도 학살당하는 비극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연재해인 지진을 이용한 날조된 소식으로 결국 무고한 한국인 수천 명이 학살당한 것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후에도 일본 정부는 이 사건을 방조하고 은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관동 대학살로 알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까지도 제대로 진상규명이 되지 않은 가슴 아픈 사건, 이 가슴 아픈 사건이 가짜 뉴스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뉴스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팩트체킹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겨우 100여 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타임 매거진 창립자의 비서였던 낸시 포드가 1923년 뉴욕시 공공도서관에서 기사와 관련된 자료를 찾아 비교한 것이 그 시작이었다고 하죠. 탈무드에는 이런 명언이 나옵니다. 거짓말쟁이가 받는 가장 큰 벌은 그 사람이 진실을 말했을 때에도 다른 사람이 믿어주지 않는 것이다. 당연하지만 참 무서운 말이죠. 범람하는 수많은 정보들 속에 진실을 찾아낼 수 있도록 가짜뉴스를 거르는 눈과 힘을 키워야겠습니다. 채널 반주원은 다음 주에도 더욱 유익한 주제로 다시 찾아올 텐데요.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되겠죠. 혹시 궁금한 내용, 좀 더 알고 싶은 역사적 이야기나 시사적 이야기가 있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했습니다.